안녕하세요. 음악의 진심인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음악의 진심인 가성비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파이널의 UX3000입니다. 파이널은 파맨이라는 그런 신앙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믿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일본의 대형 포터블 하이파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대중성하고 진한 예술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진한 예술성 거의 몰빵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골수 음악러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중으로 나가야겠다. 우리의 좋은 소리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대중성을 좀 많이 보완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타겟으로 한 제품도 상당히 많이 출시해가지고 좋은 인지도를 얻었죠. 사실 파이널이 예전에 이제 그 진한 예술성을 무기로 삼을 때에는 팬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파이널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시기에는 한 10명, 10분 정도한테 추천을 드리면 한 두세 분 정도가 좋네요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한 7, 8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네요. 요 정도의 반응을 보이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한 2017년 그쯤부터 해가지고 대중성을 되게 강화한 E 시리즈라는 유선 이어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파이널의 인식이 대반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되게 듣기 좋은 소리를 싸게 좋게 만드는 브랜드야 라는 인식이 박힌 그런 브랜드입니다. 엔트리급 모델에서는 그렇게 호불호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진한 예술성 때문에 아무래도 호불호를 좀 더 많이 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UX3000의 금액은 21만 9천원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 쪽에서는 사실 20만원 정도까지가 가야 조금 쓸만한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어폰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21만 9천원이 꽤 이제 부담 가는 금액일 수 있지만 헤드폰 쪽에서는 21만 9천원이면 거의 이제 엔트리급 가장 낮은 금액대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유일하게 무선 헤드폰 라인업입니다. 파이널이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유선 이어폰이든 무선 헤드폰이든 다 3000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3000이 전부 다 그 해당 라인업에서 기준이 되는 사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UX3000밖에 없지만 나중에 추가될 제품 중에서도 UX3000이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X3000과 거의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GE라는 브랜드의 WHP01K라는 헤드폰인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타겟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AGE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분들을 포섭하기 위해 좀 소리나 디자인이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러가 파스텔 톤이라던가 아니면 소리가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저음이 많은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형태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게 AGE라는 브랜드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섬세한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진지합니다. 진지충이에요. 좀 더 음향 애호가를 위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외모도 컬러도 되게 진지하죠. 블랙 아니면 화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AG 홈페이지를 가서 사이트 대문을 딱 보면은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한 브랜드구나 라고 알 수 있고 파이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되게 진지한데? 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확 갈리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두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음악에 진심이 아닐수록 WHP01K를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동이나 아니면 여성분들한테 선물하기에 좋은 헤드폰이 WHP01K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음악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 자칭, 타칭, 음향 애호가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UX3000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아무래도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엔트리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패키지를 열었을 때 막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그냥 심플합니다. 본체가 있고 파우치가 있고 그리고 케이블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3.5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유선 케이블이 있고요. USB-C to A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파우치를 잘 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하드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헤드폰은 좀 섬세한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우치보다는 하드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엔트리급 정도에서는 거의 파우치로 때우는 것 같아요. 하드 케이스를 주는 경우는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및 스펙입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0이고요. 코덱은 AAC, aptX, 그 다음에 aptX LL을 지원합니다. 좀 특이한 게 aptX LL이죠. aptX LL은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을 최소한으로 한 그런 블루투스 코덱입니다. 문제는 요거를 지원하는 기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호환성이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코덱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퀄컴의 블루투스 코덱에 조금 불만이 좀 있는 게 너무 세분화를 해놨어요. aptX도 있고 aptX LL도 있고 aptX HD도 있고 aptX 어댑티브도 있거든요. 무슨 4개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블루투스 코덱이라는 게 헤드폰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생 기기에서도 이 코덱을 지원해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aptX LL을 지원하고 있는 기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aptX LL보다는 게이밍 모드라고 해가지고 음질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지연을 최소화하는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그런 모드로 좀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드가 들어간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게이밍 모드라는 거는 코덱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말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드폰에서만 지원하면 사실 되는 거라서 차라리 그렇게 좀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품 최대 3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가동하게 되면 25시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265g이고 헤드폰의 무게를 무겁다고 나누는 그 기준이 300g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가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포인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멀티포인트 기능은 2개의 소스 기기에 상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시에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환이 바로바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ANC가 있습니다. 보통 ANC라는 게 외부의 소음을 분석해가지고 반대 파형을 만들어서 상쇄시키는 그런 식의 작동을 갖는데, 그러니까 주로 마이크가 외부를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어컵 안쪽에도 비집고 들어오는 소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어컵 내부에도 소음이 있는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ANC라는 거는 마이크를 외부에도 내부에도 달아가지고 양쪽의 소음을 둘 다 분석해가지고 상쇄시키는 그런 좀 발전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AN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ANC는 좀 고급 모델에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엔트리급 제품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ANC가 좀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단독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노캔을 켜고 끄고와 블루투스 전원 켜고 끄고가 별개입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헤드폰 전원을 꺼도 노이즈 캔슬링을 따로 꺼야 됩니다. 이게 뭐 특이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단독 구동의 활용도는 첫 번째는 유선 연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헤드폰들을 유선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꺼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블루투스 꺼지면서 이 회로 자체가 꺼져요.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도 따로 못 켜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전원이 완벽하게 꺼진 상태에서도 노캔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선으로 사운드를 들으면서도 노캔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할 때입니다. 보통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 노캔이 꺼집니다. 왜냐하면 노캔이 꺼져야 내 목소리가 이 마이크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캔이 켜져 있으면 내 목소리를 소음으로 판단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캔이 꺼집니다.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때도 노캔이 가동돼요. 그래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제품이 통화 품질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할 때 노캔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게 통화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다 보면 외부 소리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정신사납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목소리, 상대방 통화 목소리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때 노캔이 가동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고요한 환경에서 방 안에서 통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통화할 때 스트레스가 덜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다음 외관 및 착용입니다. 이 제품은 파이널 제품답게 15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15는 우둘투둘한 페인트가 발려있는 것 같은 그런 마감이고요. 일본 전통의 마감 방식인데 이게 강점이 있죠. 첫 번째는 마찰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손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오염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제품 쓰다 보면 이래저래 이제 생활 기스라고 하죠. 흠집이 나게 마련인데 요 15 마감은 그런 거에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물질에 오염되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새 제품 샀는데 어떻게 실수로 딱 긁혀가지고 이렇게 찍 상처가 나 있으면 내 마음에도 이제 스크래치가 가잖아요. UX3000 같은 경우에 15 마감이 되어 있는 UX3000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반발 이어패드를 사용해가지고 착용했을 때 되게 부담감이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발력이 세면 셀수록 아무래도 귀를 누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위블과 폴딩을 지원합니다.
스위블은 이어컵이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그런 형태고요. 폴딩 같은 경우는 이어컵이 이렇게 접히는 그런 걸 말하는데 둘 다 지원합니다. 스위블과 폴딩이 작게 접을 수 있어가지고 쉽게 휴대할 수 있다. 요거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귀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끔 착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블과 폴딩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사람 이 인체가 이 부분이 딱 평면이 아니거든요. 되게 약간 각도가 져 있어요.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귀에 이게 착 달라붙으려면은 어느 정도 이 이어컵 자체가 좀 자유롭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스위블과 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착 달라붙을 수 있는 착용감을 보여준다는 거. 다만 이 제품이 장력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장력이라는 거는 이 헤드밴드가 누르는, 옆에서 누르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리는 괜찮은데 이 옆이 조금 오래 착용하다 보면 조금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요 점은 그 좀 책 같은 거 몇 개 이제 좀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좀 걸어서 좀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이 밴드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 착용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UX3000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를 제공합니다. 블랙이야 워낙 이제 무난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염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서거든요. 하지만 이 15 마감 덕분에 화이트 컬러를 선택해도 오염에 대한 염려를 상당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트 컬러를 오염도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이긴 해요. 얼굴 색도 좀 많이 좀 타잖아요. 얼굴이 만약에 시꺼매면은 화이트 컬러의 제품을 사용할 때 그게 약간 돋보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얼굴이 검은 편이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블랙을 좋아하니까 블랙입니다. 저는 오로지 블랙이에요. 화이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헤드폰? 자, 그러면 사운드 얘기입니다. UX3000은 음질보다는 음악성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음질보다는 음악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죠. 음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해상력을 얘기해요. 이 제품으로 소리를 들으면 되게 소리가 섬세하게 들린다, 분해돼가지고 낱낱하게 분리돼가지고 들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감성적이고 좀 예쁘고 우아하게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자체가 확실하게 좀 맺고 끊음, 그러니까 탁탁탁 끊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유려하게 음이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의 좀 사운드거든요. 그런 조금 타격감 있는 음들, 그 임팩트 있고 타격감이 강한 음악들은 좀 이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지 그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재즈나 클래식, 좀 이제 낭낭한 음악들, 그런 좀 부드러운 음악 계열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리의 느낌이 되게 맑고 낭낭한 느낌이에요. 특히 중고음이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듣다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중고음일 거예요. 명랑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소리가 똘망똘망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소리 자체가 예뻐요. 일반적으로 소리가 딱 내는 게 아니고 되게 예쁘게 해서 정성스럽게 내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대부분 다 저음이 좀 많거든요. 중고음이 위주인, 특히 이제 고음이 위주인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차갑거나 좀 날카롭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UX3000의 중고음은 되게 맑고 낭낭하기 때문에 그런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없습니다.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탄한 게 이 제품은 되게 자연스러운 울림과 여운을 표현하거든요.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때 똥 할 때 그 울림이 있어요. 그 뒤쪽에 울림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해줘요. 피아노뿐만 아니고 현 소리 있잖아요. 현을 튕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팅 할 때 그 울림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풍성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음이 풍성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저음을 얘기하잖아요. 저음이 되게 풍성해가지고 풍성하게 들려요. 이 제품은 중고음에서 조금 풍성합니다. 그런 게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림과 여운을 표현하는 게 이 금액대에서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금액대가 대중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좀 쿵짝쿵짝 거리고 좀 이렇게 요런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여운과 울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재미있다기보다는 아름답다?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조금 다른 비슷한 금액대의 제품과 좀 차별성을 보이는 사운드를 갖고 있고요. 이 제품은 악기 소리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보컬도 나쁜 건 아닌데 악기 소리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피아노 소리가 잘 들려요. 이 모델뿐만 아니고 이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피아노 소리가 끝내줍니다. 기본적으로 피아노랑 먹고 들어가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브랜드에 높으신 분 중에서 제 생각에는 피아니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은 무조건 피아노를 깔고 한다 알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압박을 넣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의 특성을 보면은 입문자와 중급자 사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문자분들은 조금 음악의 재미를 추구하세요. 그래서 쿵짝쿵짝하고 다이나믹하고 임팩트가 확실하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좀 선호하거든요.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고 여유롭고 좀 느릿느릿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운드를 좀 추구하게 되는데 요 UX3000 같은 경우는 그 어중간한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은 조금 다이나믹하고 좀 임팩트가 느껴지고 좀 강렬하고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 또 반면에는 좀 그 여유롭고 부드러운 좀 울림이 많은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기도 하고 좀 중간 정도에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역대별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음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저음 비중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음은 무게 중심을 조금 아래쪽에 잡고 있는 정도의 느낌만 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음 비중이 높지도 않고 저음의 임팩트, 해상도도 사실 그렇게 중고음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ANC를 켰을 때 저음이 부스팅 되거든요. 저음이 부스팅 되면 그 자체로도 외부 소음을 가리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ANC를 켜게 되면 저음이 대부분 다 부스팅 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의 저음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해상력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ANC1을 켜게 되면 되게 좀 소리가 부하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ANC를 오프하고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대부분의 제품에서 저는 끄기를 권장해요. 왜냐면 ANC 자체가 음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제품의 강점이 이 공간을 펼치고 그 내부를 채우는 능력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ANC를 켜가지고 저음을 부스팅하면은 그 내부가 저음으로 차요. 근데 그 저음이 질이 좋은 저음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답답하게 들리고 뿌옇게 들리고 약간 이렇거든요. 장점이 좀 희석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확실하게 좀 음악 장르에 따라서 나는 이제 가끔씩은 쿵쾅쿵쾅 하는 그런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ANC를 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UX3000은 음악 애호가를 위한 뛰어난 가성비 무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그 강세를 가지는 일반적인 팝, 그러니까 현대적인 음악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음악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가성비 무선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악을 즐기실 때 이제 뭐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감성적인 음악이나 아니면 뭐 지브리 아니면 뭐 휴식, 릴렉스 음악 이런 거를 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좀 전달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좀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악기가 위주가 되는 그런 연주곡에 조금 적합한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음향기기 중에서 그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엔트리급 제품들이 대부분 다 대중가요 쪽에 좀 타겟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쪽 그러니까 재즈나 클래식 쪽을 지향하는 엔트리 제품들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 파이널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진지충입니다. 굉장히 소리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만의 예술 감각이 좀 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주로 들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가성비로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대비 확실하게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X3000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제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범놀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